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안 변호사님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나이를 정해놨다기보다는 저희가 하는 일에서 필요한 육체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이 받쳐주기만 하면 어느 시기까지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30, 40대의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안 변호사님처럼 오래오래 할 수 있는 한 오래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마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개별적인 사항을 다 고려해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년제도라는 것을 두고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에는 사실 정년과 관련되기도 한 임금피크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안 변호사님께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임금피크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회사에서 어느 일정 기간의 연령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도달하기 일정 구간을 정해놓은 다음에 어느 특정 구간에 이르르면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정년까지는 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에 이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새로운 판결이 하나 나와서 노동계가 어수선합니다. 네, 바로 얼마 전 5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선고가 있었던 판례인데요. 해당되는 회사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었고, 회사를 퇴직했던 근로자분께서 자기가 재직 당시에 자신에게 적용됐던 임금피크제가 자신의 특정 연령만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적용됐으니까 당시에 삭감됐던 임금만큼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추가 임금 청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그 사안에 대해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고, 그 이유는 근로자의 특정 연령만을 이유로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건데요. 그 전제가 되는 것은 고령자 고용법에 특정 연령만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보고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취지가 임금피크제라는 제도 자체가 무효라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정년 유지형 또는 정년 보장형이라고 일컬어지는 개념인데, 이와 반대로 얼마 전 6월 16일경에는 KT의 전현직 임원들이 자신에게 적용됐던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소송에서는 근로자들이 패소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랑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임금피크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임금피크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개념 분류를 하시는 분들마다 다양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크게는 정년 연장형, 그리고 정년 보장형, 재고용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 유지형 또는 정년 보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의 연장은 없이 일정 연령까지만 정년을 보장해 주되, 다만 그 연령에 도달하기 일정 구간 앞선 부분에서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적용됐던 정년에서 일정 연령까지 늘려준 기간만큼은 종전에 받던 임금에서 순차적으로 삭감해 나가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재고용형이라는 임금피크제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한 회사를 퇴직합니다. 퇴직한 이후에 퇴직했던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지만 퇴직 전에 받았던 임금보다는 약간 밑도는 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KT의 경우를 단편적으로 비교해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지만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무효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단편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면서 그것이 정년 연장형이냐 정년 보장형이냐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임금피크제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고 내용은 다양하지만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임금피크제를 왜 도입되게 됐는지라고 하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임금피크제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대상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되는 정도라든지 삭감의 기간,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 다음으로는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에 대상 근로자들에게 회사에서 보상 조치로 행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다 좀 경한 업무로 바꿔준다든지, 부서를 좀 배치를 다르게 해서
통해서 업무의 정도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부서로 배치해 준다든지 이런 보상 조치를 좀 판단하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임금 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증가된 재원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목적에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네 가지 정도의 요소를 가지고 기타 사정을 첨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 보장형이나 정년 유지형은 언제나 무효이고 정년 연장형은 언제나 유효라는 말씀이 아니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네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요건들을 판단해 봐서 각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정년 연장형이 정년 유지형보다 적법하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년 유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정년 연장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효라고 볼 수 없듯이, 결국에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개별 구체적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유무효의 결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금 피크제가 한참 핫한 이슈라고 해서 무조건 모여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정년 유지형인지 아니면 정년 연장형인지 이것을 먼저 판단해 보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보신 후에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임금 피크제가 아까 말씀하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사례처럼 고령자 고용법과 같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다면, 감액된 급여 청구 성격이 단순히 임금 청구가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삭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지 10년인지 소멸시효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판례로 인한 파장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임금 피크제 관련 후속 판결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